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관심을 받은 회동이었는데 일단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목소리는 한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것을 경제 보복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건 뭐 여야 다 초당적으로 합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일본이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 네. 대응의 방법은 좀 온도차가 있었습니다만 네. 하지만 이 좋은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초당적으로요. 범국가적 비상대책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소통하고 통합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 지금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로 뭉치자. 이것은 이제 정말 그야말로 의기가 투합이 된 거죠. 네. 이건 다행이고요. 4개 항 정도가 발표됐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공동 합의문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네. 공동 발표문이었어요. 예. 아, 네. 하지만 의견 교환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규탄한 것은 맞고요. 네. 다만 이제 다양한 외교적인 노력들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의견을 촉구했고 대통령은 여기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네. 등을 포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범국가 이 비상대책기구를 포함해서 4개 항의 공동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뭐 일단은 이제 일본의 이 수출 규제에 대해서 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인데 국산화 문제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 경제의 펀더먼털 뭐냐?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내용도 담겼고요. 처음에는 2시간 예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후 4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1시간이 더 연장이 돼서 청와대 인왕실에서 180분 동안 회담이 이루어졌고요. 이것이 이제 여야 5당 대표가 빠짐없이 모였는데 사실은 이 모임은 1년 4개월 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17년 7월에 모인 이후에 당시엔 또 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빠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완전체로 모였다. 네. 여기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뭐 같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사실은 시작이어야 되겠죠. 네. 요즘 같은 시국에 국민들도 똘똘 뭉쳤는데 정치권에서 또 대통령과 함께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또 맞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합의문이 아니라 공동 발표 예. 형식이었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여야 간 온도차 어떤 부분에서 있었습니까? 경론도 있었고 네. 온도차도 있었다고 해요. 사실은 이제 국정 전반에 대해서 활발한 이야기가 오갔는데 야당의 입장도 전개가 되고 대통령의 입장도 전개가 됐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렇게 5당 대표가 모처럼 모였는데 제일 급한 게 뭐냐면 추경철이었어요. 10차례나 추경처리를 요청했다는 얘기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선 일본에 대한 대응만 놓고 봐도 이 5당의 입장이 조금씩 달랐어요. 네. 대통령은 초당적인 대응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라고 통합을 강조했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똑같은 이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이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했고요. 그런데 야당이 4개잖아요. 네. 야당 4군데가 2대2로 갈렸어요. 아. 우리가 보수야당이라고 부르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그래도 이게 감정적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 로우키 전략을 이제 강조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탑다운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베 일본 총리를 직접 만나라. 그래서 풀어라. 이런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2야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완전히 다른 입장이에요. 강경 대응을 주문을 했습니다. 강력하게 대응해달라. 네. 그 심지어 이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2번째 당 대표가 되셨는데 네. 처음에 황교안 대표가 세 번째 세 번째라고 아니냐고. 예. 이야기해서 2번째입니다. 그래서 좀 예. 어색한 기류도 있었습니다만 심상정 대표가 가장 강한 한을 냈어요. 자, 일본이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고 수출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나라끼리 그럼 군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느냐? 지금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한일 간에 맺어져 있는데 이거 폐기해라. 네. 일본이 우리 못 믿겠다고 하면 북한에 대한 군사 정보 일본에 주지 마라. 이런 요구까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온건한 로우키 대응과 강경한 대응으로 야 2당이 갈린 게 어제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어제 그 일본도요. 네. 우리 측에 뭔가 기한이 정해진 대답을 요구했잖아요.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 국민들이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예. 오늘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일본이 계속 중재위를 설치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거예요. 네. 일본이 요구하는 중재위는 최근에 우리 사법부가 내린 바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겁니다. 네. 이게 65년에 이미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은 다 끝났다. 네. 이게 일본 입장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배상하라고 하고
또 미쯔비시나 신일본 제철에 대해서 자산 압류도 하고 네. 이거 한국이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럼 이 65년도 협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1단계 양국이 협상한다. 안 되면 양국이 중재위원을 이제 선임을 해서 중재위를 구성한다. 안 되면 제3국의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청해서 여기서 협의한다. 네. 이거예요. 3단계를 일본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정부는 이미 16일에 이것은 받지 않겠다, 수용을 거부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제 일본은 이제 저희가 있는 겁니다. 니시무라 관방부의 부장관이 자, 오늘 자정까지 기다려보고 내일부터 대응 조치하겠다. 이 오늘 자정이 지난 자정입니다. 지금 이제 예. 자정 지났고 다음 날이 지났죠. 됐잖아요. 네네. 오늘 일본에서 어떤 대응 방침이 나올지도 이제 주목이 되는 가운데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부당하다고 중재위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당시에 보상 문제는 끝났지만 배상 문제는 남아있다는 게 우리 법원의 일관적인 입장이다. 네. 그리고 이것은 사법부일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우리는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수출 규제,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한일 관계가 하여튼 뭐 정말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대응이 이제 주목되는 건데요. 예. 자, 오늘이라도 당장 어떤 조치가 나올 것인가? 2차 규제 나올 것인가? 네. 예. 1차 규제라고 하는 게 지금 7월 1일에 나왔어요. 20일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때가 세계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 더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주목되고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다만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하는 절차는 진행 중이에요.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빼겠다. 그 정말 문제 예, 아닌가요? 우호국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미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1,100여 개 품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우리 정부는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지금 분석하고 있다고 해요. 각각의 대응 조치를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